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을 다녀온 이후 예전에 한 식구였던 시댁 식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인생살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 또한 이런 결말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의 무관심과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들을 저지른 시모 때문에 더는 견디기가 힘이 들어 나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시모는 피자집을 운영했어요. 원래 시부가 먼저 피자집을 시작하셨고 배달을 하시던 도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모 둘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상 저는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저를 잘 대해주시는 덕분에 만족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따뜻한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시모가 피자집을 함께 이끌어주길 원하셔서 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앞치마를 두른 채 피자 만드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들을 보내며 좋은 관계 또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제 모든 삶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 임신? 지금 그게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한 거냐? 너희들만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이 있었던 거야? 저번에 주방 보수 공사 때문에 하루 쉰 적 있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친구분들과 그날 여행 다녀온다고 하셔서 이 사람이랑 단둘이 있었죠. 엄마도 손주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르바이트 한 명 구하려고요. 요즘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일손도 부족하니까 배달도 점점 늦어지는데 이 사람까지 빠지면 감당할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한 명 고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그럼 생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무슨 아르바이트야? 아직 임신 초기라 몸도 무겁지 않은데 굳이 지금부터 사람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 달에 월급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니?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으니 일단 네가 옆에서 일손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시애미가 하는 말에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일 다 배운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시모는 제가 임신한 것 때문에 집에서 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만 피하고 최대한 휴식을 많이 하면서 움직이면 괜찮을 거라는 원장님의 말에 하던 일들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머지 절반은 시모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손을 돕기 시작하면서 거의 배달 위주라 홀 담당은 시모가 하셨는데 주방일과 홀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조금씩 주방일에 손을 떼셨습니다. 바쁠 때는 저도 홀을 보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오로지 제가 임신을 해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겼다며 남편이 배달을 갔을 때 불만 섞인 말을 툭툭 던지셨어요. 저 같은 경우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제 주위의 친구들은 임신했다는 말에 엄청 아껴주고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들었지만 저는 정반대였어요. 누가 봐도 찬밥 신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임신한 저를 막 대하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되신 순간부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던 감정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너무 오래 서서 주문받은 피자를 쉬지 않고 만들다 보니 아랫배가 당기는 통증이 생겨 잠시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쓴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서운한 마음을 비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부터 재료 손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다 보니 아랫배가 너무 당겨서 잠시 앉아있고 싶은데 주문한 피자 좀 대신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웬만해선 제가 하려 했는데요.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랫배가 너무 아파요. 나 지금 주문 전화 받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피자까지 만들라는 거야? 너는 내가 한가해 보이는 것 같니? 잠깐만 쉬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주문 좀 받겠다는 거예요. 그이 올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역할 분담이 왜 있는 건데?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분담하는 건데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피자를 만들라고? 그리고 손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문을 앉아서 받겠다는 거야?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게가 발전이 있겠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퍼뜩 들어가서 피자 만들거라. 이런 대화 나눌 시간에 벌써 3판은 하루에 집어넣었겠다.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꾀부리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몸에 변화가 계속 오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 부탁드린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님 손주라고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손주 안겨달라고 부탁하며 애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계획하고 임신한 것도 아니면서 왜 내 손주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니?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찾아온 아이가 달갑지는 않다. 그러니 퍼뜩 들어가서 밀린 피자 어서 만들어. 시모는 제가 아랫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임신 전에는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저에 대한 불만들만 얘기하셨네요. 결국 남편이 올 때까지 밀린 주문의 피자를 고통을 참으면서 만들어야만 했고 남편이 배달 일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려 했는데 시모는 다음 배달 지역의 주소를 건네주면서 주문이 밀린 피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아랫배가 당기는 고통을 참고 눈물을 훔치면서 피자를 쉬지 않고 만들었네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모는 이 정도 가지고 엄살 부린다며 소리치시더니 상처되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보고 테이블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홀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는 순간 제 앞에 엄청나게 많은 박스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앉아서 쉬는 동안 팔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저녁 시간에 주문이 쏟아지기 전에 피자 박스나 접으라며 제가 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네요. 그날은 정말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시댁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불편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막대하는 시모의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 슬프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잠시 앉아 있었다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시모는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 사이 남편이 배달 일을 끝낸 뒤 매장으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남편은 피자 박스를 접고 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생했다는 말보다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남편의 막말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가로이 여유 부릴 시간이 있어? 박스는 매장 마감하고 접어도 되는 거잖아. 오늘 물량만큼의 박스는 다 접어놨는데 뭐하러 또 접고 있어? 이런 거 할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서 재료들 좀 다듬어 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한두 번 일해본 것도 아니면서 계속 속 터지는 행동만 할 거야? 나만 생고생하고 있는 거지? 오늘따라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 내 속은 벌써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아들 너 배달할 때 정신없이 주문 전화 받고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힘들다고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서 피자 좀 만들라고 명령까지 했다니까.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더라. 그동안 시애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너 배달 나가자마자 나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그래서 아까 이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안 좋은 말 주고받고 결국 피자 주문 밀려서 불만 전화가 새도 했었다. 내가 딸처럼 대해주고 잘해주니까 계속 기어오르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까지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겠어. 당신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다고. 잠시 앉아서 박스 접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이 가게가 남의 가게도 아닌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어? 듣기 싫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재료 손질해. 임신했다고 최대한 배려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내가 방금 오해라고 했잖아. 새벽부터 매장에 나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더니 골통까지 생겨서 어머님께 잠시만 주방 일 좀 부탁드린 거였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면 당신은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임신했다고 아예 일할 생각을 접었구먼?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남편이 제 말을 아예 차단을 하고 본인 생각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노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는 구하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매장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할 때면 예민해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에 대한 의견은 조금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는 그렇다 쳐도 거짓말로 상황을 안 좋게 몰아가는 건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해가는 시모와 남편의 모습이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반복이 되는 노동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셨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채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배달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회피했고 남편은 제 팔을 잡은 채 무작정 주방 안으로 들여보내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저보다 피자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문 밀린 거 안 보여? 요즘 왜 이래?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힘들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몸 살펴주기라도 했어? 병원에 갈 시간조차 만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길래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건지 너무 두려워. 처음 내가 임신했을 때 몸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졌나 봐? 당신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아르바이트 쓰는 건 돈을 줘야 하니까 평생 무상으로 일 시켜 먹을 만한 여자 하나 데리고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냐고? 이게 지금 부부야? 매장 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당신은 힘들다고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가 퍼질러 코골며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쉬지도 못하고 빨래하면서 집안 청소까지 전부 다 끝낸 뒤에 누울 수 있다고. 어머님 눈치 보여서 집에 들어간 뒤에도 제대로 쉴 수도 없어. 이런 끔찍한 삶을 살려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 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하라면 움직여야 되는 로봇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지금 매장에서 나갈 거고 산부인과에 들려서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대해 확인해 볼 거야. 나한테는 돈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친 뒤 매장 밖으로 뛰쳐나왔네요. 그리고 산부인과로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식의 삶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불행했었기 때문에 그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에 대한 마음을 거의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에 도착을 한 뒤에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설명을 하면서 검사를 받는 순간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며칠 된 것 같다며 서둘러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에 몇 번이고 재차 반복해서 물어봤지만 원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았네요.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해와서 그런지 뱃속의 아이가 버티지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었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로 받은 남편은 빨리 매장으로 달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네요. 빨리 안 오고 뭐해? 꽤 오래 쉬었잖아. 지금 당신 하나 빠져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배달 대행 부르고 있다고? 그 돈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 지금 바쁘니까 오늘 내일 마무리하고 다시 얘기해. 나 지금 산부인과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증까지 와서 나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서둘러 수술을 해야 돼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야. 뭐라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산부인과로 달려오라는 거야?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된대?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 바쁜 시간 끝나고 가면 되잖아. 한두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남은 재고 전부 다 털어야 돼서 남기면 다 폐기 처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나보다 매장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하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걱정도 안 돼? 원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뱃속의 아이가 세상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대. 몸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많은 작용을 준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죄책감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내 말 무시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노동시킨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떠나보냈으면 조금이라도 슬퍼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 고작 피자 몇 판 파는 게 중요해? 내가 당신 걱정 안 된다고 얘기했어? 주문한 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고객과의 약속이잖아. 지켜야 매출에 영향이 없지.
그럼 나랑 한 약속은?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선서했잖아. 평생 내 옆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주겠다며. 그런데 지금 나랑 한 약속은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그저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거지?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랑은 여기서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내가 끝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화덕에서 피자가 나오고 있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보호자 없이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제 사정을 들으시곤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와 주셨고 그제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하게 된 이후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뒤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남편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난리를 치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유산 또한 출산과 같기 때문에 충분한 몸조리를 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움직이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나온 뒤 엄마의 부축을 받으면서 매장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시면서 이를 갈고 계시길래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엄마를 설득시킨 뒤 저 혼자 먼저 매장에 들어가자 시모가 저를 보면서 무작정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고나 있는 거야? 애 가진 게 벼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뭔데? 그 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지금 산부인과에서 수술받고 나왔다고요. 제 뱃속의 아이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호자를 찾길래 멀지도 않고 길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니까 잠깐만 와달라고 했는데 피자가 우선이라고 끝내오지 않아서 결국 저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임신을 해도 유산되는 경우 허다하다. 그게 지금 우리 탓이라는 거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뱃속의 아이가 약했던 걸 왜 우리 탓을 해? 그래서 지금 쉬겠다는 건 아니지? 오늘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었는지 아니? 나는 주문 받는 게 쉬운 줄 알아? 저기 테이블에 쌓아둔 거 보여? 그거 오늘 너 할당량이다. 자리를 비웠으니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쉬고 싶다 했으니 부업이다 생각하면서 피자 박스 접거라. 1000개 정도 되니 그거 오늘 마감 시간까지 전부 다 끝내도록 해. 그렇지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하필 들어와도 저런 약해 빠진 며느리가 들어와선 골치만 썩고 있네. 아들, 뭐하고 있어? 피자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 오잖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듣자 하니까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수술 받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환자한테 피자 박스 1000개를 접으라고? 지금 그게 유산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냐고? 박서방, 당장 안 나와? 오늘 다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는 결국 시모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폭발하셨네요. 매장 문을 활짝 열고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치며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폭로하며 난리를 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저희 엄마를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까지 매장으로 달려오셔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고 남편과는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법적 이혼 소송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일했던 시간만큼의 노동 갈취에 대해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보상을 받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한 뒤에 유산한 몸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동안 앞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에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퍼붓고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안정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과거의 아픔들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는지 복수만 꿈꿔왔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는 지인의 결혼식 때문에 예식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고 말았네요. 지인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고 상당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해보니 잠시 동안 잊고 살았던 시모와 남편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를 주고받길래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천천히 다가갔네요. 혹시 동안이 맞니? 너 내 친구 곽동안 맞는 거지? 정말 오래간만이다. 너 정말 몰라보게 컸다. 나 지영이야. 서지영. 지영아. 정말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여기 동생 결혼식 때문에 잠깐 들린 거거든. 정말 몰라보겠다. 우리 대학교 졸업한 뒤로 한 번도 못 봤었는데 동창 모임에도 안 왔었잖아.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너 혹시 저 피자 매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가슴팍에 피자 로고가 박힌 배지를 전부 착용하고 있네? 아, 여기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야. 아빠가 피자 회사 대표로 계시거든. 그리고 동생이 전체 매장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매장 사장님들과 친분이 두텁거든. 우리 피자 업체가 아무래도 다른 매장들처럼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지. 그러는 너는 뭐 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부모님 식당 일 도와주고 있어. 얼마 전에 체인점 몇 개 오픈했거든. 최근 들어 좀 잘 되는 편이야. 그런데 매장 관리하려면 좀 더 잘 알아보고 사장을 뽑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예전에 한 피자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엄청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거든. 너 여긴 어쩐 일이냐?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너 몰라보게 변했다. 내 아들과 결혼했었던 며느리가 맞는 거야? 며느리? 너 결혼했었어? 사장님, 그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래? 시모와 남편의 안색은 제가 등장하면서부터 당황했는지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과거에 남편이 운영했던 피자집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친구에게 얘기하려 하자 갑자기 중간에서 제 말을 잘랐고 과거의 며느리였다는 걸 제 친구한테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황했는지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친구는 급하게 제 팔을 잡더니 저와 잠시 따로 대화를 하려고 자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며 전부 다 알고 싶어 하길래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픔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주먹을 쥐며 부들거렸고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대화를 끝낸 뒤에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식장으로 들어갔고 저도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심호와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친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앞날을 망칠 생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 체인점 문의 상담과 매장들 관리를 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심호와 남편이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다리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내가 다 잘못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안 좋은 말들이 나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를 안 좋게 생각한 적은 없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식당이고 보는 사람 많으니까 당장 돌아가 주세요. 어떤 이유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래, 원하는 대로 돌아갈 테니까 전화 한 통만 해다오. 우리 부사장님이 친구분이라며? 그럼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했었고 항상 착실하게 살아왔었다고. 이유는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줘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의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너랑 대화를 나눈 뒤에 갑자기 우리 매장에 집중관리가 들어갔어. 그런데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결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친구잖아. 한 번은 유예 신청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정정할 수 있게 한 번만 해달라는 거야. 매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저보고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심우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께서 영업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결국 오열을 하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막대하고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동안 조사된 내역을 전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고용한 직원을 초과 근무시켰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위생 상태 또한 엉망으로 관리해서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와 타격을 줄 것을 예상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네요. 계약 조건에도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을 시 더 이상의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회사 측에서 심우와 남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거라고 친구는 저 대신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었네요. 인지도가 좀 더 높은 체인점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했다가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어버린 심우와 남편의 소식을 들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친구가 조만간 저녁 함께 하길 원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친구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기도 하네요. 분명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결과는 언제든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항상 웃음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